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에서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혼자 노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노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하게 친구와 함께 노는 아이로 육성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와 관계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뽑아놨네요. 자폐 발달장애, 친구 관심 없이 혼자 노는 아이, 친구와 같이 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로 했고요. 구제를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성 부족으로 혼자 노는 아이, 친구들과 잘 노는 아이로 키우는 3단계 놀이 발달 과정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갑자기 아이가 친구들하고 혼자 놀던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어서 내지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혼자 노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함께 노는 아이로 되지는 않거든요. 이때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노는 아이로 이 성장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아주 합법칙적인 발달 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제가 3단계 놀이 발달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해서 자신의 아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부모가 이 각각의 단계마다 어떠한 역할을 해야 옳은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혼자 노는 아이를 갖다 같이 놀게끔 하고 뭐 코칭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들은 우연히 혼자 노는 아이들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아이들, 혼자 노는 아이들 함께 놀 수 있도록 소셜 스킬을 갖다 가르친다든지 부모가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식의 방법에 대한 안내들이 있는데, 대개 이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유용성이 없는 놀이 팁들이 많아갖고 이 자신의 아이의 발달 상태를 이해하고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보시면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안내들이 좀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일들이 친구와 놀지 못하는 이유, 즉 사회성이 부족해서 저한테 진료를 찾아오는 분들이 아이들이 혼자 놉니다, 친구와 놀지 못해요 할 때 부모들이 잘못된 이해들을 하고 계세요. 뭐라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 자폐성이 있으면 언어가 지연이 있으니까 아이가 언어가 안 돼서 친구들과 놀지 못한다고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런가. 애들은 말을 하면서 노는데 우리 애는 말이 늦으니까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 안 통해도요 애들은 정말 잘 어울려 놀 수 있어요. 이거는 해외여행 중에 자신의 아이가 말 안 통하는 해외 애들하고 노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언어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표정, 눈빛, 제스처로 그 아이들의 웃음 포인트나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말 안 통해도 애들은 정말로 같이 잘 어울려 놀 수 있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느끼는 웃음 포인트, 흥미 포인트, 놀이의 포인트가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즉 또래들이 느끼는 즐거움의 포인트의 공감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게 가장 근본 문제예요. 이게. 자,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놀이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요.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놀이 방법이 무슨 이게 보드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에 무슨 규칙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그런 복잡한 놀이를 하지 않거든요. 놀이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놀이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의 포인트, 웃음의 포인트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노는 것에서 아이가 그냥 공감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노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아주 정확하게 사회성 발달 경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없고 놀이를 갖다 이해하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못 노는 거지, 언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은 혼자 노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공감 능력 자체를 갖다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혼자 노니까 그러면 푸시를 해갖고 같이 놀게 갖다 밀어놓고 같이 놀게 밀어놓고 막 이런다고 해서 놀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발달 단계를 통해서 어떠한 시점에 친구들과 놀이를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놀이를 시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사회성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도대체 또래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발달 단계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친구가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친구놀이, 사회성 있는 놀이를 갖다 할 때 그 놀이를 형성 발달되는데 이 3단계 발달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친구하고 놀이를 시행하려면 3가지 발달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관찰하는 단계를 갖다 거칩니다. 이 아이들이. 예? 자폐아동들이 자폐 성장이 좋아지면 친구들을 관찰을 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친구들의 놀이를 갖다 서서히 모방을 합니다. 예? 같이 노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샤샤샤 모방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이 모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모방에 자신감들이 생기고 즐거움이 더 배가 돼서 느낄 때 친구들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병행놀이지만 함께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이 논다라는 게 이렇게 아주 단계적으로 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친구들을 관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루려면 이 아이가 어떤 뭐 이렇게 놀이터를 가든지 아니면 키즈 카페 가든지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 뭐 미끄럼틀이나 도구나 반짝거리는 이런 물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각적인 처리 능력들이 실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사람을 위주로 눈맞춤을 아주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하고 눈맞춤을 추시까지 하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시선 처리를 하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즉 엄마하고 아이 컨택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하고도 아이 컨택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아이들은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느끼는 아이 컨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정말로 길게 관찰하는 단계까지 돼 있냐 아니냐부터가 실은 이 놀이를 갖다 수준을 평가할 때 평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하고 곧바로 이 놀이 모방으로 가지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 관찰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애가 대기 과정을 갖는 게 안정적이에요. 곧바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주위를 슬슬 맴돌고요. 친구들 주위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친구들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아, 쟤들이 뭐를 하나, 뭐 하나? 아, 나 궁금해. 쟤하고 놀고 싶은데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뭐 하지? 흥미를 느끼면서 졸졸 쫓아다니거나 곁에서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보거나 합니다.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관찰 없이 보자마자 애들에게 덤비듯이 달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애들로부터 거부당해요. 일방적 행동으로 거절당하거든요. 예? 훅 하고 들어오니까 싫어해요, 애들이. 이게 보고 부모님들은 애들하고 놀고 싶어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특정 물건이나 특정 동작에 대해서 그냥 이 아이에 대한 관찰이나 관심 없이 특정 물건이나 특정 동작에 대해서만 그냥 선호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저하는 거 없이 관찰하는 대기 기간 없이 훅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친구들 보자마자 막 가서 껴안는 아이들, 친구 보자마자 물건을 갖다가 뺏으려는 아이들, 이게 친구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갖고 관찰 단계를 갖다 형성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친구와 놀이 욕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죠. 자, 친구들을 갖다 안정적으로 관찰하는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관찰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애들은 행동 모방으로 넘어갑니다.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나 놀이를 모방을 해요. 혼자서. 근데 모방을 하는데 문제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모방하면서 혼자 모방합니다. 구석에 가서 제가 하는데 저거 하는 거?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 친구가 하는데 쟤 되게 흥미로운데 저거 뭐지? 이거 본 다음에 애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데 다른 걸 따로 혼자서 놀죠. 그래서 이걸 단독놀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뭐 개념적으로는 그게 아직까지 비사회적인 놀이라고 분류를 하던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거 자체가 사회적인 행동들이에요. 사회적인 행동인데 공동으로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얘는 그 자기가 관찰한 애들이 놀이가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해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놀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능력 발달 단계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연습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보면서 재밌구나. 이거 쟤들이 하는데 이거 재밌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놀이가 재밌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혼자서라도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걸 갖다 방해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뒤에서 얘기할 텐데 부모가 옆에서 그걸 지지하는 방식으로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자, 놀이의 즐거움을 충분히 자극하는 과정이어야 되고 친구들과의 놀이에도 충분히 자각하고 자기도 스스로 즐겨야 그 이후에 친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즐거웠는데 나도 해보니까 즐겁네, 재밌네. 공동의 연대, 놀이에 대한 연대의식, 공동의 어떤 그 공감형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단독놀이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재밌는데 쟤도 재밌어 하는구나. 이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과정이 이 단독놀이 과정이고 모방놀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소극적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병행적인 놀이를 시작합니다. 이게 비로소 친구하고 같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있잖아요. 같이 앉아갖고 같은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연합적으로 놀지 못하지만 협동적으로 놀지 못하지만 병행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이가 같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함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놀이를 하지만 함께 놀지는 않고요. 초보적인 사회적 성격을 띠는데 이 과정이 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루어져야 연합적이고 협동적이고 친구와 핑퐁하는 놀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합적이고 협동적인 놀이로. 실은 같은 공간에서 씩 하고 자기가 놀면서 친구 한번 보고 서로 눈 맞추고 같이 웃고 그리고 이러고 또 놀고 같이 한번 보다 씩 웃고 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유대의식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놀이의 공감의식들이 커지고 이 과정을 3단계 과정을 통해 갖고 아이가 친구와 노는 아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자신의 아이가 혼자 노는 아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발달 단계인지를 정해보셔야 돼요. 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인지 부모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비로소 이제 과제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봅시다. 자, 부모가 그냥 무조건 친구들이니까 놀이하는데 어땠어? 친구들하고 놀아봐. 이렇게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발달 단계에 따라 이 놀이의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보세요. 1단계가 관찰 형성기거든요. 관찰 형성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에 대한 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에 대한 얘가 아이 컨택, 시선 처리 능력과 주의 집중, 호명 이런 게 굉장히 안정화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가 저절로 부모를 보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형제를 보고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사회성 놀이의 전 단계로 감각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거쳐야 되고 감각이 사람을 위주로 재정립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친구들을 관찰할 수 없는 아이라면 지금 해야 될 건 관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 내 놀이에서 부모를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고 형제들에 대해서 보다 길게 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자면 이거는 이제 제출에서는 면역 치료가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찰 능력을 갖다 만들고 시선 처리 능력을 만들려면 그 다음에 신체놀이 위주로 감각놀이가 이때 필요합니다. 신체놀이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이 요 1단계였어요. 2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좀 이거는 신체놀이는 몸놀이 이런 것들은 좀 빠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동주도의 플로타임, 아동주도가 중요해요. 애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자극적으로 텐션을 유지하면서 부모가 상호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가 부모하고 노는 게 재밌다,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다는 자각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아이는 시선 처리 능력, 감각이 안정화되면서 부모를 갖다 보게 되고 사람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이때가 돼야 부모하고 길게 볼 수 있게 돼야 비로소 친구를 관찰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갖다 길게 관찰하지 않는 애는 친구들을 관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친구하고 놀고 싶은 아이로 만들려면
친구하고 관찰하는 어린애로 만드는 아이로 만드는 게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출발점을 만드는 건 부모하고의 관찰, 부모하고의 이 상호작용의 시선 처리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모방 형성기는 앞에서 말했던 모방 형성기는 잘 보세요. 이것도 뭐냐면 이미 부모하고의 행동 모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하고의 놀이에서 부모하고 짝짝꿍이라든지 행동 모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능동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방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엄마하고. 그때가 돼야 친구들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행동 모방을 하는데 애 친구 모방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건 기형적인 발달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발달입니다. 그래서 애가 친구들을 좀 관찰하는데 친구들의 놀이 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주저주저하고 보고만 있다.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모방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되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하고 모방을 갖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놀이를 강화시키면서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요. 부모 모방이 이제 형성되면서 필수적으로 일반아동과 함께하는 공간 경험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찰을 갖다 확장시켜야 돼요. 일상화시켜야 돼요. 2단계 모방 형성을 시키려면 부모하고 모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관찰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확장적으로. 그래서 절대 일반 아동과 통합적인 공간에서 놀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 아동과도요, 당연히 다양한 방식의 놀이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친척과의 놀이, 이런 식으로. 이게 특수 공간이에요. 치료저 센터 공간이든지 이런 데서 장기간 머물면서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모방 기회가 떨어져요. 저희 자꾸 저번에 여러 가지 영상에서 얘기지만 이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동하고 놀게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부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뭐다 하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견뎌내면서 해셔야 돼요. 네? 애들한테 상처 입을까봐 따로 분리시킨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분리와 통합이라는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친구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다 거치고 나면서 그러면서 흥미가 늘면서 모방 형성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단계 모방 형성기는 아이가 관찰을 갖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하고의 모방 놀이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친구 모방으로 자연적으로 능동적으로 넘어가요. 자, 3단계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부모하고 애정 넘치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사회적인 놀이 형성기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자면 이제 뭐냐면 부모와의 놀이 경험도 이것도 역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뒤에서 얘기할 텐데요. 친구들이 예를 들면 공기놀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공기놀이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방을 갖다가 있잖아요. 모방을 갖다 혼자 하다가 친구들 속으로 쑥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이건 몇 가지 때문에 여기 써놨네요. 이게 뭐냐면 놀 줄 모르고 모방만 하면서 놀 줄 모르고 계속 배회하는 아이들은요.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새로운 경험할 것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에 두려운 공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렵지 않다, 재밌을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공포감이 없다라는 걸 뭐가 만들어지냐면 부모님하고 하는 놀이, 선행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즉 공기놀이를 한다고 할 때 친구들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도 이 친구가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부모하고 공기놀이를 많이 해버리면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면 그제서야 자신감이 생기면서 친구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버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경험 제공자가 돼야 돼요. 그냥 가서 애들하고 놀아야지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놀이에서 갈등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내가 놀이하자는데 이거 안 해 그래갖고 계속 밀어붙인 이런 아이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그 놀이의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가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버리고 그 즐거움을 갖다가 경험시켜버리면 굉장히 재미나게 이 아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 부모하고 전 선행놀이라고 합니다. 선행놀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선행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선행놀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선행놀이 과정은 누가 제공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제공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선행놀이를 제공하는 플로우타임이 절대적으로 필수 과정입니다. 이러자면 부모님이 선행놀이를 제공하려면 부모님이 또래 아이들, 자신의 아이의 정신연령 수준까지 낮춰서 놀기 시작해야 돼요. 애기들 수준에서 같이 놀기 시작해야 돼요. 절대로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단계 놀이 형성기에는 애가 이제 친구 걸 모방한다 그러면 부모가 이 놀이 경험을 선행적으로 그 친구하고 놀 때 훨씬 더 재밌다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즉 부모가 친구의 역할을 하며 친구 놀이를 재미나고 신나게 제안해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훨씬 더 오버해서 아이가 까르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놀이를 갖다가 재현해내면서 아이가 모방을 넘어 나하고 함께하는 놀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그 선행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선행적인 놀이 경험이 강화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런 거 봅니다. 결론은 더 재미나게 노는 아이, 더 잘 노는 아이로 되기 위해서는 가족 내 경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친구하고 놀아라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친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놀이 형식과 놀이 수준, 놀이 방법을 가지고 집안에서 재현하면서 까르르 재미나게 웃고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굉장히 자신 있게 가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이구나. 나도 자신감을 가져서 친구들하고 쑥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관계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3단계까지 됐더라면요. 친구들하고 실제 이제 엄마가 같이 놀이를 병행놀이, 선행놀이를 해주면서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놀이 경험의 확장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미난 건 알겠어. 공기놀이를 사례를 들어본 거예요. 재미난 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해요. 공기놀이 갖다가. 그러면 거기 안에 애가 바로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주는 자극을 내가 흡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을 멀티적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공포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본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함께하는 병행놀이를 연합화하는 과정조차도 실은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1대1 매칭놀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거죠. 일반 아동과 함께할 놀이 공간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있어요. 그래야지 관찰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호기심 증가하고 모방의 증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죠. 절대로 치료 공간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능숙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센터를 탈출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자, 일반 아이들 속에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대1 매칭 놀이부터 해야 돼요. 절대 여러 명 있는 놀이 속으로 바로 집어넣는 것은 아이가 힘들어집니다. 1대1 매칭 놀이를 갖다 하는데 이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려해주면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고 배려심 많은 선생님일 텐데 그런 분은 굉장히 드물고 그런 공간을 적어요. 부모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아이하고 잘 어울릴 만한 아이를 갖다가 한 명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친한 애가 있다면 그 아이를 갖다 하루 떼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해야 돼요. 공간이 바뀌어도 우리 아이는 좀 쫄려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공간에 자신의 방으로 그 아이를 초대해서 놀게 해야 돼요. 초대해서 1대1로 매칭놀이를 시작해요. 둘이 못 놀 때도 같은 공간에서 있게 해야 돼요. 엄마가 이 아이 둘과 같은 공간에서 놀이를 갖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1대1로 매칭시키는 플로우 타임을 갖다가 엄마가 함께 중재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매칭놀이를 갖다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A라는 친구 한 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갖다가 이렇게 각자 한 명씩 따로따로 해서요. 월요일 날은 A랑 놀고,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B랑 놀고, 금요일 날은 C랑 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 바뀌어도 좋지 않아요. A라고 했다. 오늘 하루는 사촌하고 놀았는데 사촌은 2달 후에 본다, 3달 후에 본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우리 공간으로 애가 와야 돼요. 익숙한 공간에서.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을 때 얘에 대한 감각 처리가 되면서 익숙해지게 넘어가는 겁니다.
공간도 우리 집 공간이라 남의 집 공간, 우리 집 공간이라 키즈 카페 공간 이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더 확장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1대1 매칭을 좀 여러 아이들을 갖다 1대1 매칭 방식으로 엄마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갖다 경험 제공을 해야 되고요. 1대1 매칭에서 애가 조금 더 공동적으로 놀린다든지 연합적으로 논다는 시도가 있을 때 상호작용의 놀이가 증가하면 이걸 갖다가 다대일 두세 명을 갖다 같이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를 한꺼번에 오면서 같은 공간에서 또 놀게 하는 식으로 서서히 매칭을 확장하는 놀이 방식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때 어쨌든 엄마는 놀이의 매개자가 되는데 아이들 수준에서 함께 재미나게 놀면서 같이 개입을 하고 연계를 자꾸 시켜내야 돼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혼자 노는 아이가 점점 친구들과 함께 노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합법직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신의 아이가 어느 단계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개입을 해 들어가죠. 개입의 방식은 당연히 플로타임 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 갖다가 지시해 나가고 훈육하는 방식으로 이런 놀이 방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간에 밀어넣는다고 되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제가 혼자 노는 아이를 갖다가 발달장애나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를 혼자 노는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친구와 함께 노는 아이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길게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이들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반복하시면서 아이들이 사회성 풍부한 아이로 자라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부모님들.